안녕하세요. 작가 유수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해왔는데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면접자로서도 면접에 참여를 많이 해봤고 또 면접관으로서도 또 면접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면접 경험을 토대로 오늘 면접 잘 보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라는 이 질문 다들 한 번쯤 면접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면접에서 단골로 나오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해보셨나요? 제가 면접관으로서 면접을 보다가 의외로 이 질문에 답변하는 면접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도 면접자로서 면접을 볼 때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인사를 해본 것 외에는 딱히 기억에 남는 답변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튜브 채널 고나리자 혹시 아시나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서 강지영 아나운서가 모의 면접을 보면서 이 질문에 답변하는 꿀팁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 버스가 402번인데 매일 그 버스를 타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핵심은 이 회사에서 정말로 일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어필하라는 겁니다. 제가 면접관으로서 면접에 참여를 할 때 면접자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할 때 제가 간절함을 어필해주세요 라는 목적으로 드린 질문은 아니었어요. 혹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놓쳤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모두 이 자리에서 해소하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면접자의 시선으로 보면 자기 어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 면접자도 힘이 빠지지만 면접관들도 굉장히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짧지만 강한 임팩트를 줌으로써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한 면접자분은 저의 질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본인을 탐내고 있으니 당락 여부를 빨리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지원자들은 여러 회사에 동시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실을 회사도 모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빨리 답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다른 회사도 탐낼 만큼 본인이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간절함을 가진 면접자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2013년 저의 보낸 메일함 속에는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사회초년생 시절에 출판 편집자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취업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채용 공고도 많이 없어서 굉장히 막막했어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회사 홈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에 나와 있는 출판 관계자들의 정보를 찾아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작정 메일을 보내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까지 부끄러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바로 다음날 제가 입사를 꿈꾸는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편집자님께 답장이 왔어요. 그 회사의 회장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도 알려주셨고 정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을 노리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이력서를 본인에게 보내주면 수시 채용 공고가 났을 때 회사에 공유해 주시겠다고도 했습니다. 비록 간절히 원했던 그 회사에 취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가만히 있었더라면 얻지 못했을 업계의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보낸 메일을 지금의 제가 받았다면 저는 어떤 답장을 보냈을까요? 아마 저 역시도 제게 답장을 주신 그 편집자님처럼 최대한 제가 답변해 줄 수 있는 모든 답변을 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10여 년 전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면접 보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봐야 한다는 생각에 이직을 할 때에도 최대한 경력직 면접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한 약 10년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면접관으로서 면접에 참여한 적도 여러 차례가 있는데요. 면접자 그리고 면접관으로서 면접에 참여하면서 터득한 면접 잘 보는 방법 3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관이 묻지 않아도 자기 어필을 하세요. 면접은 자기 어필을 하러 가는 곳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면접자분들이 면접관이 자신의 장점이나 성공적인 프로젝트 경험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야만 본인의 어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분 자기소개 시간도 그렇고 사실 모든 질문에 본인의 장점을 녹여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 관련 회사의 면접을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회사가 면접자의 집과 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때 제가 요즘에 땡땡땡이라는 금융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왔더니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출퇴근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또 내가 금융 관련 콘텐츠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연결이 되면서 면접의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접은 자신감이 생명입니다. 어깨를 쫙 펴고 고든 자세로 또박또박 답변을 하는 것만으로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면접은 너무 긴장되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저 역시도 면접을 보면 대부분 수지님은 하나도 안 떨려 보여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속으로는 엄청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을까요? 먼저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속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를 이 사람들이 보면 나를 뽑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걷는 행동만으로도 스스로 내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는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를 곧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말끝을 흐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마도 본인의 답변이 틀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는 생각이 들 때 말끝을 흐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솔직하게 제 답변이 정답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이라고 말을 하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사람을 1시간짜리 드라마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합니다. 면접관들은 하루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과 면접을 봅니다. 수많은 면접자들 중에서 나를 면접관의 기억에 각인을 시키려면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 인사하면서 마주친 첫 인상은 물론 우리가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후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스토리텔링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1분 자기소개겠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고 어디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가 또 어디 회사로 이직을 했고 이렇게 주절주절 팩트만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전공을 선택했고 내가 왜 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고 또 인턴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으며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것을 면접관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야기로 남게 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저의 경우 출판사에서 짧은 경력을 마치고 IT 기업의 마케터로 커리어를 전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why를 설명할 때 저는 출판사에서 막상 일을 해보니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글을 편집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글을 쓰고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커리어를 전환했다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통해서 면접관들은 제가 왜 커리어를 전환을 했는지 그리고 왜 출판사 경력이 그렇게 짧은지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한 번에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당락의 여부가 좌지우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면접의 기본을 챙기지 못해서 면접에서 탈락하는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기 어필, 자신감, 스토리텔링 이 세 가지를 꼭 유념하셔서 면접에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